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피에서 만난 여기 지원님을 모시고 사피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을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사피 8기를 지금 모집 중인데요. 8기 모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리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합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7기랑 똑같이 1150명을 모집을 하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전공자랑 비전공자를 나눠서 한대요. 들으셨어요 혹시? 맞아요. 그쵸. 그래서 시험을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코딩 테스트를 본대요. 질문도 들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너무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공을 이수하였다면 잘 이수를 하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온대요. 그래서 파이썬, 자바, C, C++ 중에 사용 가능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 스웨어라고 삼성에서 만든 알고리즘 풀이 그 문제 풀이 사이트가 있어요. 문제도 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difficulty 1에서 1에서 3까지 그 사이의 난이도의 문제 정도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면접이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사무국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볍게 짧게 저희 지원 동기?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님은 왜 지원했어요? 저는 사피 전에 솔직히 국비 지원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걸로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개발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피에 대한 게 정보가 올라와서 이거 딱 사피 시작 날이랑 국비 끝나는 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준다고. 맞아 여러분 이게 엄청 큽니다. 진짜.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일단 주관하는 맞아. 거기도 하고 맞아. 이걸 훨씬 길게 하잖아요. 1년짜리 프로젝트니까.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사피면 교육도 좀 다르지 않을까. 여기에서 그냥 어째저째 내가 구현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다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피에 한번 지원을 해보게 됐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좀 그런 기대했던 것들을 좀 충족을 해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국비랑 사피랑 완전 다른 게 일단 교육생의 마음가짐이라 해야 되나? 그것부터 완전 다르고요. 완전 필터링 없이 전부 다 한 반에서 그냥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의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엄청 간단한 인터뷰만 하고 넣어주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처음 2개월 정도는 배우는 기간이고 한 달 동안은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는데 같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모른다? 하면 그냥 저 혼자 그냥 다 맞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코딩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취업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취업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많은 기업들 거의 매주 기업 설명회를 오시거든요. 튼실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내가 이름을 모를 뿐이지 이 기업의 기술을 내가 쓰고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서 취업을 위한 그러니까 교육만을 하는 목적의 기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사피 우대 기업인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분들의 답변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지원 동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죠. 저도 되게 만족합니다. 이제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받았던 저희 지원 동기를 들어봤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되게 사실 진짜 기초적인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저도 그 마음은 알아요. 약간 주변 아는 사람에서 묻고 싶고 맞아.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보다 진짜 한 5억 배는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느리기 때문에 검색을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5억 배라는 숫자가 나왔어. 숫자가 어느 정도를 해야 생각을 했는데 네, 훨씬 5억 이상으로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그냥 사이트를 보시거나 사피닷컴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보니까 하루에서 이틀 내로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저는 일개 교육생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사무국에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또 사무국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본 답변을 보면은 자소서가 중요해요? 시험이 중요해요? 비전공, 전공자 선발 비율, 대외비라고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매우 관심이 생겨 진로를 이쪽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직종이지만 취업 이력이 지원 시 및 취업자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님은 어때요? 일단 전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쵸. 저도 사실 경력이 없었는데 저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사피가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뽑고 싶다면 애초에 취업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겠다고 명시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원 조건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뭐 사대보험이랑 이런 게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차별을 하거나 뭔가 불이익이 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취업 컨설턴트님이랑 이제 그룹으로 한번 컨설턴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도 경력이 있으셨어요. 완전 다른 직종의 경력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런 게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거는 왜냐면 여기 교육기관이고 일하는 직원을 뽑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잘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사피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뽑는 거라서 이제 얼마나 교육에 열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거라서 협력하는 거 그걸 제일 맞아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사 면접이랑 비슷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다르죠.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이랑 더 비슷하다. 수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렇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좀 단정하고 얼마나 좀 이렇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맞아. 그런 거죠. 이런 걸 많이 보죠. 왜 이 트랙을 선택했는지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쵸? 저희가 코딩 트랙과 이제 특화 트랙이 있는데 코딩 트랙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자바 그리고 특화 트랙에는 인베디드 모바일인데 인베디드랑 모바일은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언어를 좀 아는 분들 그러니까 C 언어도 좀 해봤고 뭐 이래서 그 다음에 언어를 쌓는 게 좀 빠른 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랑 관계가 없는 전혀 저와 이렇게 연관 고리가 없는 거였고 사실 저는 모바일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는 어플 개발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부산에 모바일이 없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자바와 파이썬이었어요. 그리고 자바가 비전공 자바로 되게 오픈 카톡방이 핫했죠. 이게 처음 생긴 거여가지고 막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바민국이니까 자바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가 인공지능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들 자바민국 이런 얘기 하는데 나도 자바를 그럼 배워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똑같이 하나 잘 배워두면 다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자바가 이렇게 정착이 되긴 했지만 워낙 이런 언어가 이런 메인 언어가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너가 지금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해라. 그냥 좀 쉬운 걸 해도 파이썬 해도 괜찮다. 파이썬 해도 뭐 데이터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다음 언어를 가는데 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해서 저는 파이썬 선택을 했고 저는 저처럼 이렇게 완전 노베이스다. 그러면은 저라면 그냥 파이썬 할 것 같아요. 근데 지원님은 이제 기회가 와서 자바로 가셨잖아요. 사실. 맞아요. 자바를 하고 싶었죠, 처음부터. 네, 아예 그래서 분반 테스트도 저희가 쳤잖아요. 그것도 자바도 쳤어요, 저는. 자바에 가고 싶어서. 근데 거의 뭐 반이 적어서 그런가 일괄적으로 맞아. 비전공자는 파이썬으로 갔고 전공자는 자바로 갔어가지고 파이썬이야 어떡해 하면서 이제 한 달을 보냈는데 파이썬도 뭐 그럭저럭 맞아. 괜찮은데? 하면서 잘했으니까 넘어갔겠죠. 네. 그랬었죠. 자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공대 출신이잖아요. 이제 공대 다니면서 대학 과정 내에서 C 뿔뿔도 다뤄봤고 파이썬도 다뤄봤고 뭐 다른 공대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틀랩이나 뭐 다른 매스매티카 이런 걸 많이 다뤄봤었거든요. 그래서 코딩 자체는 완전 새로운 거는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할 때 뭘 해야 되지? 무슨 언어를 해야 되지?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자바 사용률이 엄청 커요. 뭐 다들 구인구직 사이트 가보면 알겠지만 백엔드 자바를 검색하는 거랑 백엔드 다른 언어들 있잖아요. 파이썬이나 C나 이런 걸 검색하는 거랑 완전 검색 결과 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 솔직히 공부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자바를 공부해야겠다 하고 국비도 자바로 들었고 그래서 사피도 자바로 듣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파이썬에 배정이 돼서 좌절을 하다가 근데 교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맞아, 우리 교수님 최고. 파이썬반 진짜 좋다. 저희 교수님 정말 최고. 여러분 만약 8기인데 내가 만약에 교수님이 됐다. 그럼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그쵸? 인정하죠? 그쵸? 인정. 축복받았어요. 진짜. 진짜로. 그리울 정도로 부럽다. 진짜. 8기 교수님 반. 강의력이 그러네요. 대단하고 강의력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갑자기 교수님 칭찬.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이썬과 지금 자바 트랙을 배우고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취업에 가장 사실 이제 목표를 많이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을.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취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취업할 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를 보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자바가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만약에 노벨시다 그러면은 그래도 파이썬을 선택한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이 왜 좋냐면 그 알고리즘만 해봐도 알아요. 자바로도 알고리즘 해봤고 파이썬으로도 알고리즘 하고 있는데 완전 짧고 그쵸 그런 게 좋습니다. 파이썬이 되게 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랑 맞아요. 거의 비슷하게 정말 그래서 아주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파이썬을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또 질문 드렸던 분들 중에 그 영문학과인데 전공 자바에 가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도 국비교육을 들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해봤으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노벨시인데 도전하겠다 말리진 않겠지만 뭐 과락을 하고 퇴속을 당하면 여러분들 너무 슬프잖아요. 여기 힘들게 왔는데 아니 힘들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좀 이제 잘 다질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비전공자라서 코딩을 배워서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진 못했는데 사피를 통해 배워가면서 정해도 될까요? 지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배우려고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인데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분은 다 괜찮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해한 거는 내가 뭐 백엔드를 하겠다, 프론트를 하겠다 이런 식의 디테일한 게 안 정해져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코딩 좀 핫하다던데 삼성이 돈도 주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저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듣는 것도 너무 빡세고 뭐 과제를 하고 프로젝트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숨가쁘게 달려간단 말이죠. 맞아. 근데 내가 동기가 뭐 그냥 뭐 그냥 돈 좀 준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신은 꽈락을 할까요? 꽈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꽈락을 많이 하면은 이제 퇴소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접에서 나는 이걸 배워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왜냐면 개발 진로를 안 나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아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을 잘 아는 마케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개발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취업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어떤 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준비 공간인데 이거를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저는 그래서 여기 답변을 되게 신랄하게 달았었어요. 이렇게 해서 면접을 뚫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저 그냥 코딩해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누가 뽑아주겠어요. 근데 그냥 코딩을 해보고 싶어. 궁금해. 좀 배워보고 싶어. 나 좀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 근데 아직까지 뭐 백엔드를 할지 뭐 인베디드를 할지 DB를 할지 이런 거를 모르겠어는 괜찮죠. 그거는 배워야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냥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열이 이 정도의 약간 두루뭉술하면 괜찮지만 아예 약간 난 모르겠는데 그냥 코딩 이렇게는 비추해요. 사피를 듣기 전에 해두면 좋은 공부, 좋은 질문이군요. 그쵸.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숨부터 나오는. 왜죠? 왜 한숨 나와요? 사피가 진짜로 저는 그래도 파이썬은 어느 정도 알고 왔고 자바도 어느 정도 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빠르게 느껴졌어요.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낸다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기초적으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쪽 문법 정도는 문법 정도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고 오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다는 정도고 맞아. 그 다음에 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파고드는 거고 뭐 외부로 더 파고들 수도 있고 알고리즘 쪽을 더 파고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코딩이 뭔지는 알고 와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이게 공부가 재미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성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성에 맞다 싶으면 이게 재밌다 싶으면 문법 같은 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문법도 다 뗐다 난 다 했는데 싶으면 이제 웹 프레임워크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뭐 SQL 사피 다 아니에요? 사피 수업 아니에요? SQL도 들어갈 수 안 있고 와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사피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도 할 수 있고 근데 알고리즘을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 CT 준비할 때 누가 블로그에 백준 문제를 보면 좋대요. 들어갔는데 맨 위에 백준 떠 있어요. 제한시간 1초래. 저는 그거 보고 아 맞아 나도. 문제를 읽는 데만 1초가 넘게 걸리는데 나 지금 이거 클릭하는데 1초 걸린 것 같은데 1초 만에 문제를 풀라고? 그게 나한테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게 주는 시간인데 저는 저한테 주는 시간인 줄 알고 1초 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근데 그런 수준으로 이제 입과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파이썬을 배우는 그 동안에는 진짜 왜 미리 안 했지? 미리 안 했지라고 후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리 안 해도 할 수는 있어. 그냥 괴로울 뿐이에요.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아는데 나만 모를 때 그런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출발설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만으로 묶여 있지만 비전공자지만 국배교육 해본 분도 있고 너무 달라. 저처럼 진짜 1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고 국배교육을 한번 받아본 사람도 있고 클론 코딩까지 해본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지원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저희랑 비전공자로 묶였지만 그 전공 자바에 갈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해가 되면 안 되고 너 사람 나보다 잘할 수 있지. 너무 나를 자학하지 않게 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운동을 하고 체력이 오세요. 너무 중요해. 체력 운동을 하고 오시는 게 왜냐면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앉아있으면 운동을 늘 하던 사람도 근육이 빠져요. 맞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맞아. 허리가 점점 자세가 나빠지고 맞아. 자세가 나빠지니까 더 나빠지고 너무 피곤해요. 맞아. 그럼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요. 맞아. 머리를 계속 집중력도 쓰니까. 계속 떨어지고 맞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나중에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맞아. 반복되는 거라서. 맞아. 저 한창 런데이 할 때는 수업이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일찍 자게 되고 일단 자니까 피곤한 건 좀 보충이 되고 그다음 수업 집중이 너무 잘 됐어요. 또 잘 들어왔어 머리에.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 진짜 중요해요. 저도 점심시간마다 링피트해요. 계속. 3번 하고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했나요? 네, 링피트해요. 수업 관련 질문 넘어가 볼게요.